올라가는 종목 꼼짝마, 집 나간 당신의 수익률을 공개 수배합니다. 주식 특수본에서 열리는 긴급 소집 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저는 주식 특수본 대원 한시정입니다. 이 야심한 시각, 당일 급등한 종목, 그 이유는 무엇이고 조력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급등해줄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희 주식 특수본 회의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전략도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장 점검부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 안팎의 강한 상승 보였는데요.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의 입을 주목을 했었죠. 여기에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다라는 것에 시장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안도감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543.41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909.3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주식 특수본의 전문가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력형사 로이 전문가인데요. 이 테마주 잡는 강력형사로 이미 유명하신 분이죠. 수급 분석을 통한 선취매 공략법으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좋은 종목 잡으실 수 있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실력 검증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수익률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로이 형사의 수익률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뜨거웠던 종목들 여러 가지 보실 수가 있는데 큐렉소가 112%로 가장 높은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시장에서 정말 뜨거웠었던 종목 한미반도체가 86% 우리가 잡아냈고요. 원익PN이 54% 그리고 포스코 DX 지금까지 보유 중이면서 3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오르비텍이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서 24%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1승 역시 21%, 그리고 이스트소프트와 폴라리스 오피스, 인텔리안 테크 등 반도체와 AI 쪽에서도 좋은 종목들 잡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뭐 초전도체, 맥신 이런 테마들 많이 봤었는데 그런 종목들 급하게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정적으로 선취매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풍성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짚어주실까요? 두 가지 집중 수사 테마 살펴보시죠. 오늘 원자력 발전 그리고 통신 장비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고요. 역시나 별 3개짜리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오랜만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수주 소식에 오늘 그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좀 집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원전하면 또 로이 형사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후발주 가지고 나와 주셨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통신 장비 쪽도 봐야 되는데 우리 통신 장비는 계속해서 뭐 5G부터 비롯해서 기대감은 모아졌지만 그다지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보다는 시장에 대한 좀 보수적인 접근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장 하이라이트 공개수배 포착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급등 예상주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방송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쭉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저희와 함께 하실 수도 있으니까 계속 방송 보시면서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전략도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수배 탕탕탕!
네, 주식특수본 특별수사본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양시장이 좀 크게 상승을 해줘서 그동안 상승이 안 나왔던 테마들로 조금 순환매가 돌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하루를 또 의미 있게 보내신 분들이 있을까 하면 또 내 종목은 왜 안 오르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우리 강력 형사 로이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장세가 조금은 특별한 대형 이벤트만 없으면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이제 막 반등하려고 하는 이 시장에서 미리 좀 좋은 타점에서 선침해야 되는 종목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어떤 주도 산업이 시장을 지배할지 이런 부분부터 오늘 시장 그리고 오늘 종목까지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같이 좀 재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만한 것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이 좀 안도감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상승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에 지금 좀 강하게 볼 만한 업종이나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일단 반도체 업종이 조금 강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주도주로 가기에는 좀 2차 전지 업종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지 않을까. 조금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왜죠? 반도체 업종이 사실상 업황이 그렇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재고분은 사실상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이 참 잡히지가 않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 악재로서 좀 다가올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중요한 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갈 수 없는 산업은 아니다. 국내 주도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속성을 갖고 우리가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다행인 건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 바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우리가 이제 당일날 굉장히 시장이 좋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뒷날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또 이제 경계감이 또 시장에서 나왔고 사실 이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좀 추측하기에 네. 예측하기에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국내에서도 개별 이슈라도 좀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와서 반도체들이 과연 이제 주도 업종으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다지 사실 힘도 없고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안 가주더라고요. 오늘도 사실 조금 네. 힘이 없었죠. 차라리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관련해서 조금 이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2차 전지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테슬라 관련해서 네.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할인이 들어가고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수요와 급증이 또 이제 증가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 업계도 사실상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증시 방향은 지금 현재 상존하는 것처럼 대형 이벤트에 좀 따라서 움직여줄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국내 증시가 사실상 좀 수급적인 요인이 많았어요. 수급이 부족하면서 사실상 시장이 조금 침체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이제 중국의 주식 인지세 인하 발표를 하고 또 이제 부동산 부양 조치까지 좀 발표를 하면서 중화권 기준으로 이제 아시아 주요국들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일시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증시 자체를 좀 잡아보고자 인지세도 인하하고 부양 조치, 부동산 부양 조치도 이제 발표를 했는 거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막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올 때 사실상 이제 크게 반등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게 과연 이제 좀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시장이 반등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중국 증시가 중화권 증시가 이제 또 대체적으로 좀 이제 견조한 흐름 보이니까 국내에서도 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쇼 커버링이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철강주 같은 업종들도 사실 이제 좀 오늘 일부 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런 장세가 사실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조금 이제 상승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느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엔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좀 잡혀서 조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좀 해소가 되느냐, 이렇게 좀 여기에 좀 기초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일단 뭐 지금 오늘 시장은 사실상 이제 그동안의 하락분을 좀 회귀하는 회귀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이슈들이 굉장히, 오늘 사실 이제 시장 재료는 또 굉장히 많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오늘 준비한 뭐 원전이라든지 뭐 반도체도 사실 뭐 이슈가 있었고요. 반도체도 이 그 SK 하이닉스 네.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었죠. 뭐 엔비디아에서 뭐 반도체 관련해서 네. 뭐 방한하면서 SK 하이닉스에 좀 내방을 한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네. 이 결론은 과연 이제 해당 이슈가 이제 당일 이벤트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또 지속적으로 이제 훈풍을 불어줘서 반도체가 네. 이제 주도 업종으로 자리를 잡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뭐 아직까지, 제가 원래 그동안 반도체를 계속 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민망해질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뭐 개별 이슈라는 게 항상 존재하니까 네. 그 중에도 이제 개별 이슈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상승한다. 뭐 그 말은 즉 사실 모멘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사실 공략을 하셨으면은 뭐 조금 이렇게 재료가 나왔을 때는 또 크게 반등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뒷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네.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 저희도 공략을 했지만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제 오염수,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 겹호재, 그래서 오늘 이제 장막판에 사실 끌어올리고 시외까지 가서 상한가 달성했거든요. 좋네요. 내일 또 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뭐 일단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대형 이벤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사실 이대로 좀 흘러갈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수급이 전반적으로 분산이 굉장히 고르게 잘 됐고 상승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증시가 조금 눌려줬을 때, 지금 반등이 나와도 소폭 반등이니까 이럴 때 좀 많이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겠죠, 종목들이. 근데 이제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악재 구간을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의 다 소화가 됐다고 보고, 특별한 뭐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장세로 조금 이제 증시도 강하게 반등이 나올 테니까 지금 많이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한 최근 2주 동안에 정말 테마 장세였습니다. 초전도체, 맥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그래서 식품, 뭐 화장품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는 테마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좀 상승하게 되고 골고루 수급이 분산되게 되면서 이런 테마 장세가 조금 주춤한 가운데 어떤 테마를 우리가 주도주로 또 잡아야 될 것이냐, 정말 산업을 이끌 그런 주인공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여기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외교 차관도 그쪽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반도체 쪽에 호재가 좀 들려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있기는 했는데 사실 그다지 큰 영향까지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로이 전문가, 로이 형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시장의 구석구석을 면밀하게 살피실 수 있으니까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로이 전문가와 로이 형사와 계속해서 시장 전략과 함께 종목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시장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력 형사 로이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린 수익률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수익률 현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AI부터 그다음에 뭐 오르비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등 나오고 시외에도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저희는 2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포스코 DX 최근의 종목이잖아요. 정말 코스피 상장 이전 이슈로 인해서 38%의 급등세,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딥노이드라는 종목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일단 뭐 AI 관련주죠. 네. AI 관련주인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24일 날 우리 톡방 내에서 이제 좀 단기 공략주로 좀 공략을 드렸던 종목이고, 일단 뭐 3거래일 동안 그렇게 뭐 큰 수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6%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요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일단은 우리가 하단에서는 지지 라인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고점이거든요. 이제 완전 고점인데
지금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이제 우리가 고점이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제가 지금 AI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굉장히 모멘텀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앞으로 산업 중에 로봇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쪽이 의료 로봇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완전 고점에서 지지 잘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과연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해주냐는 건데 사실 이제 신고가가 경신되면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크게 부담 없이 요 구간 내에서만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고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거를 뭐 추가 매수하고 하실 필요는 없고 네. 종목은 많으니까 종목 많고 아직까지 사실 이렇게 뭐 굉장히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 아직까지도 이제 상승하기 전인 그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 종목도 어차피 공략 중이신 거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지지라인까지만 딱 보고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자면은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염수 관련주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로 양쪽에서 지금 이슈가 있고 양쪽으로 겹 호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일단 종가 기준으로 28% 마감했는데 10회에서 또 마무리 상한가를 찍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 8월 24일 날 톡방 내에서 그냥 이렇게 공략했는 종목인데 정확하게 눌림목 구간에서 잡았어요. 눌림목 구간 이후에 양일간 이렇게 크게 상승을 그려주면서 오늘 같은 날 이제 뭐 굉장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큰 수익률을 달성을 했겠죠.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큰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매도 전략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적당히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적당히 뭐 수익 났으면 이제 좀 보내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중요한 건 이제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내일 드립니다. 그러면은 분할 매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내일 오늘 상한가 도달했으니까 내일 뭐 장 초반에는 좋겠다. 또 좋은 흐름 보여주겠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번 탁 던져줘야죠. 네,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거래량도 이제 조금 전 고점 지금 차트는 안 보이지만 전 고점을 상회하는 전 고점대에서 상회하는 수급이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전주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주들은 이제 정부 정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뭐 재료들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게 조금 테마성으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상승 이후에는 또 조정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조정 구간을 사실상 뭐 나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꾹꾹 눌러 담아 놓으시면 돼요. 담아 놓으시면은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 상승이 나올 거니까 몇 번이나 공략해도 좋은 테마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8월 22일 날 네. 제가 이제 톡방 내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톡방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잡으셨어요, 이거를? 이 자리에서라도 잡았어야 했죠. 뭐 어차피 그러니까. 이전 상장 관련된 뭐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점대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근데 제 성향이 네. 저는 뭐 모든 분들께 분할 매도로 끌고 가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아. 저는 그냥 수익 줄 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 있잖아요. 네. 다른 종목 공략하고. 아.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 톡방 내에서 이 종목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네. 저한테 일단 종목을 뭐 이 종목을 하나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이 뭐 이 종목 말고도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차라리 수익 나오는 종목 있으면 그 종목을 정리해서 눌린 종목을 추가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종목을 매수한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원칙들을 사실 다 지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를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매수한 이후에 사실 이제 매수가 아래로 빠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급등하면서 5거래일 만에 41%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분할 매도 하시는 분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은 어차피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41%라는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은 뭐 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느 구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느냐, 뭐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분할 매도하세요. 네, 분할 매도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끌고 가면서 분할 매도하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기타 종목들 오늘도 사실 이제 톡방에서 단타 종목이 하나 나갔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뭐 조금 하락이 나왔어요. 1% 정도 네. 하락이 나왔는데 뭐 포스코도 그렇고 딥노이드도 그렇고 뭐 그동안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톡방 내에서 단타로 준 종목들
오르비텍은 사실 매수하고 8% 넘게 빠졌어요. 어. 근데 뭐 양일간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략할 때 하나의 종목을 공략할 때 뭐 차트의 흐름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하고 이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들도 제가 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뭐 천천히 보시고 끝까지 보시면은 다들 이제 건승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리뷰를 해봤습니다. 딥노이드, 오르비텍, 그리고 포스코 DX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짜 언제 우리가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을 이렇게 노란 톡방 안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자리가 정확한 타점에서 소개를 또 해주셨습니다. 딥노이드는 지금 뭐 6% 상승 중인데 사실 더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수준에서 정리를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겠다라고 전략 주셨고요. 오르비텍은 오늘 시간에서 또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매도 전략 취할 것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5거래일 동안에 41%나 크게 상승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분할 매도 전략 취하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우리 강력 형사 로이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 같은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종목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리뷰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오늘 또 집중적으로 살펴볼 테마 두 가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뭐 뜨거웠던 테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도 상승을 해줬고 수급도 고루 분산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들을 집중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원자력 발전 준비를 해주셨네요. 원자력 발전 오늘 원전 관련주들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네. 어떤 이유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뭐 미국의 수주 관련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아시겠지만 네. 원전을 굉장히 진심으로 맞아요. 네.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진짜 많이 가지고 나오셨고 그만큼 수익률도 정말 많이 가지고 오셔서 오늘 저는 시장 보면서도 아 오늘 로이 형사님 할 말 많겠다 이 생각하긴 했었어요. 일단 두 종목이죠. 네. 뭐 뭐였더라? 그 네 글자. G2 파워. G2 파워 맞아. G2 파워도 미리 담아놨었고 네. G2 파워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약 손실 구간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 원자력 관련주들이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눌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이제 급등 나오면서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봐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르비텍도 미리 담아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톡방에는 따로 제공을 드렸고 오르비텍도 미리 담아뒀는데 일단 오르비텍으로 수익이 좀 났고요. 그리고 G2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공략 중에 있다. 저는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락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종목들은 사실 이제 담아두시면은 뭐 지속적으로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의 이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대건설과 미국의 원전 설계 업체인 이 홀텍이라는 기업이 미국의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을 착공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뭐 가장 큰 이슈였고요. 요런 이슈로 인해서 뭐 주가들이 이제 상승이 나왔고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총 사업비가 최소 4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게 이제 2026년도부터 뭐 준공이 들어가서 2029년도에 이제 첫 삽을 뜬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이제 많이 남았어요, 그죠? 많이 남았지만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상승할 만한 재료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수원이 체코, 폴란드 중심으로 동유럽권에 이 K 원전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재료가 나아줄 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원전 도입을 위해서 이제 내부 절차에 착수가 들어갔고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봐요. 사실 이제 폴란드나 뭐 동유럽권도 사실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이러한 재료들이 좀 나아졌을 때 이제 규모가 크니까 이런 재료들이 나아졌을 때 다시 한번 좀 상승 사이클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중요한 건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이죠. 네. 자,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어요. 어. 제가 이거 근데 최근에 원전 관련주 원자력 발전 해당 이슈 가지고 나오면서 네.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오. 설명드렸고 제가 다른 거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끼만 보라고 이렇게 끼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상 이제 주기적으로 상승이 나오죠. 지금 오늘도 굉장히 강한 수급 동반해서 상한가까지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사실 이제 이렇게 끼 있는 구간. 그러니까 눌리면 눌리는 대로 담아두시면 돼요. 왜? 주기적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이니까.
자, 이 말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큰 이슈도 대형 이벤트도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전 관련주들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자, 해당 기업은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와의 뭐 협력이 좀 부각돼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초고압 직류 하이엔드 전력기기 시장에서 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테마성으로 오늘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바닥 구간에서 좀 크게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진이라는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이 참 그 모멘텀이 좋다라고 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크게 사실은 이제 막 급등이 나와주고 우상향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깃발형 차트는 아니에요. 깃발형 차트는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주기적으로 저점을 계속 들어올리고 있는 네.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점도 마찬가지로 슈팅 나왔을 때를 제외하고 고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유의미한 수급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계측기 국산화하는 기업인데 국내 최초로 계측기를 국산화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동안에는 그 계측기라는 부분이 좀 미국에 사실 의존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은 국산화를 했는 기업이라서 뭐 기술력도 굉장히 뭐 보장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4대 계측기는 원전 1기당 280억에서 300억 원대 매출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이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사실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오면은 담으시면 좋겠죠. 지금 가격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G2파워. G2파워 나왔죠. 아. 저희가 근데 조금 고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네. 단기 고점. 좀 12,000원대 매수를 했는데 오늘 이제 고점 기준으로 거의 다 회복해주는 그러네요. 그런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졌다라는 게 원전 관련된 이슈도 사실 부족했고요.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당연히 눌리게 됐지만, 지수파 주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주봉상에서는 아직까지 우상향 추세를 잘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물론 이제 저점에서 잡으면 가장 좋겠죠. 네. 근데 지금도 사실상 이제 크게 이제 뭐 고점이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지금도 굉장히 공략하기 좋은 그런 가격대라고 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11,000원 이상 잡았어요. 11,000원 위에서 잡아서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저점에서 잡아서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시장 눌리면서 이렇게 크게 눌릴 줄 몰랐어요. 몰랐지만 그만큼 또 회귀 본능이 좀 발동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요 가격대 조금 이제 공략해 보시기 좋은 가격대라고 봐요. 오늘 이제 상승분 12%, 요거는 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승분입니다. 물론 이제 조정이 들어올 거니까 조정이 들어오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보다도 더 저가에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로이 형사님 지금 세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뭐 서전기전, 우진, G2파워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담아가도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점일 때 계속해서 모아가기에 가장 좀 괜찮은 종목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진이라는 종목은 어. 진짜 기술력이 좋아요. 오. 그러니까 모멘텀이 좋고, 사실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을 조금 모아 가시는 게 사실 이제 좀 정서에 맞다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우진이라는 기업을 꼭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투바 같은 종목들은 사실 이제 한 방을 노리는 종목이죠. 아. 이제 굉장히 큰 재료가 나왔거나 네. 아니면 원전 관련 재료가 나왔을 때 거의 대장주격이에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은 한 방을 노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오늘 원전 관련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이 소형 모듈 원전 수주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정말 오랜만에 나타났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G2파워로도 여러 번 수익을 내주셨던 강력형사 로이이기 때문에 이 원전 테마는 정말 오늘 꼭 이야기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미리 들었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특징주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전략까지 챙겨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이후 전문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 테마 원자력 발전 살펴봤고 두 번째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신장비라는 테마를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 사실 뭐 5G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 번 배신을 느꼈기 때문에 통신 장비를 보고 싶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왜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왜 지금도- 가지고 나오셨어요? 지금도 배신당하는 중이에요. 괜찮은 건가요? 일단 중요한 거는 네. 어차피 이제 통신 업종들이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매출적인 부분을 조금 좌지우지하는 거는 이제 해외 의존도가 높죠. 근데 그동안 사실 이제 뭐 그렇다 할 사실 성과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일단 중요한 거 하반기부터 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5G 투자 재개로 조금 이제 업종들에게서 이제 가시적인 좀 실적 회복 전망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우리가 그 동안은 통신 장비 이렇게 묶어서 봤잖아요. 네. 네. 앞으로는 통신과 장비가 조금 분리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우리 국내 보시면은 특정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에 대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낮추고 앞으로는 이제 오픈랜 산업을 좀 성장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통신 장비 40%가 사실은 이제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이고 계측 장비 악성 코드로 보안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국산화 가능성이 조금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서방국들이 사실 이제 중국을 좀 제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제 기존에 수출되었던 중국에서 수출되었던 뭐 통신 장비라든가 뭐 통신 케이블이라든가 뭐 기타 자재들까지도 사실 이제 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사실 이제 통신하면 또 여기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뭐 ONU라든지 뭐 통신 장비 보시면은 뭐 ONU라든지 L2 장비 같은 거 뭐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가격대도 뭐 저렴하고 굉장히 뭐 그런 통신 장비 업종들 그 기업들도 뭐 자재 기업들도 굉장히 사실 이제 좀 건강한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완전히 뭐 다들 바닥을 찍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진짜.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은 이 통신 업종 중에도 그 양자 암호 관련주들은 최근에 또 네. 테마주로 많이 올랐잖아요. 또 겹테마로 껴 있는 이런 종목들은 네. 또 급등 나왔어요. 네. 그죠? 양자 암호 또 그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조금 이렇게 상승 나오고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가 좀 재료 소멸됐을 때 굉장히 많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지금 거의 모든 종목들이 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추가적으로 또 저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네. 근데 여기서 더 빠질 구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이게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시 흑자 전환 있는 기업들도 많고 네. 산업 자체가 그동안에 배신한 거에 대한 뭐 조금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진짜로?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요? 이번에는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솔리드라는 종목인데 네. 제가 이제 오늘 들고 나온 종목들 보면은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린 종목들 보면은 바닥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저도 들고 나오기 좀 무서워요. 그렇죠. 네. 더 바닥이 나오면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바닥에 수준이 바닥에 바닥. 네. 저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크게 배신당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은 사실 이제 뭐 딱히 뭐 크게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종목들은 좀 버티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솔리드라는 기업입니다. 솔리드 기업은 통신 관련 네트워크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진짜 왜 종목이라고 그럴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인기가 없죠. 인기가 있어서 막 수급이 붙어줘야 네. 주가가 오르는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유럽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매출 호조를 하고 있습니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통신 장비 관련해서
재료가 조금 나와주면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가격대만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저점 기준에서 이렇게 추세 변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유의미한 거대한 수급도 들어왔고 최근에 보시면은 가장 큰 수급이었죠. 자, 이런 것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추세입니다. 추세. 제가 아까 뭐 깃발령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 가고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뭐 실적도 좋고요. 요 기업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HFR이라는 기업인데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뭐 좀 재료가 이렇게 좀 나와주면서 추세적으로는 우리가 차트만 놓고 봤을 때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지금 다시 한번 반등, 그러니까 변곡이 확실하게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점 기준에서 단기 행보를 좀 보여줬고요. 단기 행보 이후부터는 또 이렇게 추세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한번 급등을 보여줬죠. 급등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후에 수급의 이탈도 없고 굉장히 견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지금 또 지지 라인 밟고 있으니까 요 종목도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보시고 네. 지금 통신업종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 눌렸기 때문에 사실 좀 좋은 기업,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저평가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철도에 5G 특화망과 AI 기술을 활용한 전체 솔루션을 최근에 좀 공급했던 이런 이력이 있고 그리고 정부와 산업계 주도로 출범한 이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에서 공동 의장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넷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거 양자암호 관련주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근데 통신 장비 관련주기도 하고 네. 일단 뭐 5G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국내 대기업의 미국 공장에 이은 5G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KT와 799억 규모 국방 광대역 통합망 관련 장비를 구축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내성 암호를 광 전송 장비에 적용해서 상용화를 시키면서 양자 암호 관련주로도 또 부각이 됐죠. 최근에 보시면은 뭐 거의 뭐 온탕과 냉탕을 반복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승 이후에 조정 나왔고, 근데 조정 나온 만큼의 사실 수급 이탈도 없어요. 이제 거래량이 그만큼 동반되지가 않았고 거래량 실린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에서 지금 바닥 구간 다시 내려왔죠.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행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주가가 특별하게 뭐 저점을 추가적으로 만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지라인 지키면서 행보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담아두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끼도 봤으니까 네. 충분히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양자암호 아니더라도 통신 장비 쪽으로도 봐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자리도 괜찮고. 근데 지금 보려면은 네. 통신 장비로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양자암호로 보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요? 예, 양자암호 섹터가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회전되면서 양자암호도 사실 뭐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가 반복인데 네. 저는 뭐 추가적으로 굉장히 뭐 많이 갈 거라고 봐요. 그래요? 앞으로 이제 주도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뭐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통신 장비 업종에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이제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이 공략해 보실 분들은 방송 보시고 참여하셔서 같이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통신 장비 테마였습니다. 우리가 5G 종목 이렇게 하면 정말 뭔가 트라우마가 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했던 주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바닥을 다지고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담아가면 좋은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통신 장비뿐만이 아니라 양자암호 관련주까지도 엮이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도 괜찮다라고 해서 소개해 주신 종목이 솔리드 그리고 HFR 그다음에 우리넷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고 싶으실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력 형사 로이의 아주 주도적인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자세한 매수가 목표가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노란톡방 들어와 보시면 앞으로도 이런 전략 챙겨 가보실 수 있겠죠. 화면에 지금 QR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지금 로이 형사와 함께하는 노란톡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종목명, 종목에 대한 전략 다 챙겨 가보실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놓치지 말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방송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에만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수사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 오늘의 공개수배 포착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공개수배가 걸려있는 만큼 좀 더 강력하고 빠르게 올라가줄 종목일 것 같거든요. 오늘은 어떤 테마에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조선기자재입니다. 조선기자재. 네네네. 오늘 조선기자재 종목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일단 뭐 네. 조선업종이 대형 3사를 보시면은 뭐 대형주들 있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은 많이 눌렸어요 또. 맞아요. 상승 이후에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네. 기자재 관련 섹터도 동반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음. 오늘 보시면은 이제 조선주들이 반등이 나오니까 기자재도 마찬가지로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 반등이 사실 이제 조선업종은 특별한 뭔가 대단한 고재가 없어요. 그냥 수주 관련해서.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 반등이 나오면은 조금 지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조선 기자재를 같이 공략을 해야겠죠, 당연히. 네. 조선업종 같으면은 제가 이제 소개드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자재 섹터를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뭐 차트 보시고 네. 그리고 뭐 기업이 가진 모멘텀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왜냐면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네. 최근까지도 뭐 추가적인 공략을 또 했던 종목. 그렇군요.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감이 안 오세요? 일단 들어볼게요. 잘 모르겠는데? 아실 것 같은데. 들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환경 장비 음. 사업 분야에서 좀 발주량 및 스크러버 탑재 점유율 지속적인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동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조선업체 LNG 선박 발주량 증가로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수혜주. 가장 뭐 사실 이제 기자재 업종 중에서도 막 상승과 하락 반복하는 와중에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반면에 이제 조정도 좀 나오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바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금 시점에서 재공략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뇨 처리 장치 국내 점유율 91%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 26%로 굉장히 뭐 점유율 관련해서는 대단히 좋은 기업이다. 국내에서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NG 도매 시장 민간 개방하면서 여기서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차트를 봐야겠죠. 차트를 네. 봐야 되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아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볼게요. 네, 차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시겠어요? 글쎄요. 가격대를- 워낙 또 많은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가격대 네. 보시면 조금 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시겠어요? 자꾸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저는 이제 같이 했는 그 세월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끼리 네. 짜고 치고 이렇게 알고 있다 막 이렇게 하면 좀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우리가 한 번 승리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네. 정확하게 나왔죠. 네,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자, 네. 일단 뭐 중요한 건 차트 보시면은 음. 급등락을 반복해요. 급등락 반복하는 만큼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큼직큼직하게 동반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없는 하락이 좀 나왔어요.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닥 구간에서 오늘 5% 상승이 나왔어요. 종가 기준으로. 근데 이거 뭐 지금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종목들은 뭐 묻지도 따지도 말고 담아 두셔야 됩니다. 이 종목 담아 두셔야 또 반등 나올 때 크게 수익 챙길 수 있어요. 자, 적정 주가가 원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에서 4,000원대에서 이렇게 움직인 종목이에요. 네. 지금 완전 뭐 디스카운트 구간이다 이렇게 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구간에서 뭐 우리가 제가 항상 이제 비중을 좀 작게 담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요번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소 담는 비중보다는 조금 더 담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선 관련해서 조선 업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상승 나올 때마다
꾸준히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요 시점에서 요 타이밍에서 한번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굉장히 크게 극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 기자재 테마에서 공개수배 포착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선주, 조선 관련주, 조선 기자재 쪽에 강세 시장에서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수주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이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기대감은 역시나 좀 많았었는데 이제서야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자,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이 유추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로이 형사님이 힌트를 드렸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승리하셨던 그 종목이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대 알고 싶으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강력 형사 로이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상 봤을 때 아주 안전한 가격대에서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 지금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주 전략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정하는 게 이렇게 약간 흥정을 하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조선주가요? 네, 조선주 아닌가요? 수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네네. 업체 측과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가격대를 정할 수 있다라고 일단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제 조선 업종이 네. 뭐 맞아요. 먼저 이제 수주를 받고 네. 건조를 하고 네. 그 뭐 나가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부분도 맞지만 경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맞아, 경기 민감주잖아요. 경기 민감주고. 근데 네. 지금 이미 수주 물량이 꽉 찼고 어. 5년치가 다 차 있어요. 그렇기 어. 때문에 뭐 조선뿐만 아니라 기자재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번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제 수주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일단 선박 가치가 과거보다는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 건조 기간도 사실 이제 가장 지금 악재 요소로 좀 작용이 될 만한 게 뭐냐면 네. 인력이 부족해요. 아, 그래서 건조 기간이 뭐 딱 맞춰지면 좋겠지만 딜레이 될 수도 딜레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있는 거죠. 왜? 노조도 있거든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악재로 좀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수주잔고가 넘친다라는 거는 기업에서 네. 앞으로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 나쁘게 본 사람이 지금 없죠. 그렇죠. LNG 선박도 그렇고 네. 그 뭐 고부가 가치 산업이니까. 네. 이게 원달러 환율이 또 오르게 되면 조선주, 조선 기자재 쪽, 뭐 건설주 이런 걸 보자라는 이야기들도 기사에서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환율의 영향도 좀 많이 받는 편일까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죠. 왜냐면은 일단 일정 금액의 수주를 받았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수주를 받았는데 뭐 자재 부분에서 음. 그러니까 뭐 철강이라든지 뭐 자재 부분에서 환율이 오르면은 네. 그죠? 우리가 10,000원에 수주를 받았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 자재가 네. 5,000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게 달러 환율로 인해서 네. 급등을 했어요. 자재값이. 그럼 손해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악재로 작용이 됐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럴 만한 악재가 뭐 도래돼서 막 다가올 것 같진 않고요. 네. 그냥 뭐 지금은 지금 순간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식 알겠습니다. 한 종목을 사실 뭐 요즘 트렌드가 한 종목을 5년, 10년 끌고 가는 게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공략하시면 짧게나마 수익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수의 포착주까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담아가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내일 시장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말씀 해주시고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뭐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한 내일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지표 발표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나오는 이런 악재들이 아닌 이상 그런 요소들이 없는 이상은 뭐 이런 장세가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만큼 과연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느냐 오늘 뭐 수급 굉장히 잘 분산됐지만 오늘 같은 시장이냐 아니면은 뭐 하나의 뭐 주도 테마가 나와서 그쪽으로 좀 상승세가 몰릴 것이냐 수급이 집중될 것이냐 뭐 거기에 여부를 좀 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미증시를 오늘 마지막까지 좀 살펴봐야겠죠. 네, 살펴보고 미증시를 보고 미증시가 좀 견조한 흐름 보여주면 내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시장에 엄청나게 큰 이벤트는 예정이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테마주로 이렇게 옮겨갔었던 수급이 이제는 좀 고르게 분산되면서 시장에도 긍정적인 작용이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내일 시장도 대비를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주식특수본 로이 형사님은 매주 월요일에 또 출연을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식특수본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